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중국 디플레이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입니다. 그럼 보시죠. 로이터 차트를 보든 BNP 파리바스 차트를 보든 블룸버그 차트를 보든 중국이 1990년대 이후 최장기간인 11분기 연속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중국의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귀신을 보고 수요는 약한데 과잉 생산 때문이다 라면서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중국의 경우 단순히 성장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소득, 이윤, 부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가격 결정력을 창출하지 못한 채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 해당 국가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가 제로, 0 이하를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가 실질적으로는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임금은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 이익은 감소하며 세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채는 조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압력은 선배 일본에서 확인했듯이 가계, 기업,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경기 부양책으로는 위기 극복 불가. 베이징의 딜레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실업이나 산업 붕괴를 허용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자나 신용대출 위주의 경기 부양책을 해봤자 애초에 경기 둔화를 초래했던 불균형을 또다시 재현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대신 목표가 있는 지원, 행정적 지도, 선별적 구제 금융, 그리고 고용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과잉 생산 능력을 줄이려는 느린 시도로 종합되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선택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그와 동시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고착화시켜서 중국 기업들은 일자리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생산을 지속하고, 소비자들은 자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함을 유지하며, 경쟁은 혁신에서 가격 인하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선배 일본에서 확인된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경기 부양은 경제가 설계된 대로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넘어 퍼지는 영향.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영향을 과소평가하는데요.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국은 교역 가능한 상품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가격 결정자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주로 관세, 산업정책, 무역 마찰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수입하거나 갈등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렴한 중국산 굿즈를 수입하든 중국과의 갈등을 수입하든 다른 모든 지역의 인플레이션 역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렴한 수출품은 해외에서 상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그에 대해 보복 조치와 관세가 부과되지만 오히려 무역량 감소, 투자 위축,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는 그런 패턴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유명한 1930년대는 단순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관세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고 공급 충격이 디플레이션으로 바뀐 시기였습니다. 중국 디플레이션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 미국이 중국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더라도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다르더라도 메커니즘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디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눈에 띄는 헤드라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금리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소비자 수요가 위축됩니다. 두 번째, 글로벌 과잉 생산과 수입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상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가구 형성이 느려짐에 따라 둔화됩니다. 네 번째, 노동시장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하락합니다. 경제가 약화되든 자동화든 혹은 둘 다를 통해서 말이죠. 다섯 번째,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일으키지만 무역이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요 파괴를 초래합니다.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다가 높은 공공부채와 명목 성장률 둔화가 더해지면 경제가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할 만큼 충분한 명목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요점. 지긋지긋한 중국의 디플레이션 흐름은 단순히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디플레이션은 글로벌 경제가 명목 성장률이 낮은 체제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명목 성장률 저하는 부채에 찌든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 경제가 중국의 디플레이션 영향에 어느 정도 격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역, 기술, 부채, 인구 구조 등 여러 요인들은 이미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고용 약화, 가격 결정력 감소, 충격에 대한 민감도 상승 등의 정치적 환경과 경제 주체들의 행동은 디플레이션적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은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상 중국 디플레이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